저는 수원항공 소속 외국인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 스타트업 시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웅입니다. 파일럿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면은 사실 파일럿은 진짜 그거 되게 굉장히 어렵고 진짜, 그러니까 아무나 진짜 파일럿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조종사라고 하면 주변에 많지 않다 보니까 아 그럼요. 이거 사실 약간의 로망이에요. 이 파일럿은 어렸을 때 한 번쯤 꿈을 꿔보는. 그렇죠. 그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또 드라마 중에 미니 시리즈 파일럿이라는. 파일럿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라고 나는 믿지 않았지. 그러니까 예. 아니 그 파일럿으로 근무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 지금 2010년에 제가 항공에 입사를 해서 아, 부기장으로 경력을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요? 2020년까지 총 10년 정도 경력이. 그럼 작년까지는 파일럿으로 근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에 기장 승격을 해서 부기장으로 입사를 해서 약 5년 정도 걸려서 이제 기장으로 승격이 되었고, 네. 그리고 2017년에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에 이직을 하죠. 이직을 하게 된 거죠. 파일럿이 어떻게 좀 이렇게 되는 건지. 처음에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전투기 조종사, 공군에 계시는 전투기 조종사분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 고등학교 3학년 때 공군사관학교 진학을 결정하고 시험을 봤는데 네네. 2차 시험에 신체 검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의관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저의 이제 심장이 좀 남들하고 달라서 심장이요. 예, 전투기 조종사로서는 부적격이다. 그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를 뽑다 보니까 그 기준이, 그 스탠다드가 굉장히 까다롭군요.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극한의 어떤 상황에 처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쥐값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조종사는 포기해야 되나 보다 하면서 조종학과로 진학을 하지 않고 예. 관제사가 될 수 있는 항공교통물류학부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또 어떻게 예. 그랬는데 이제 파일럿이. 그 불씨가 계속 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공교통 관제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하던 와중에 네. 이제 미국에 비행을 배우러 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딱 생겨서 부모님을 이제 설득하게 된 거죠. 부모 입장에서도 설득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쉽지 같아요. 않았는데 예. 제가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 계획서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 자격증을 따는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고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면 10년 동안 월 얼마씩 상환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브리핑을 드렸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일단 한번 믿어주십시오. 아까 제가 알아서 다 갚을게요. 아니 제가 뛰어먹겠습니까? 궁금한데 한 그 잡은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제가 사실 부모님한테 보여드릴 때는 총 7,2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한 2배 정도. 죄송하게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거를 상환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은 상환이 끝났고요. 다 갚게 됐습니다. 이야. 어우, 이게 몇 년, 4년 다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비행학교 과정은 훈련생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1년 반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2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제가 굉장히 이제 돈을 아끼려고 최대한 체류를 적게 하면서 빨리 그 라이센스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냥 거의 그냥 학교하고 그냥 뭐 네. 객만 다니면서 그냥 아니 그러면 그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파일럿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또 이제 항공사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이게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행 시간은 보통 최소 250시간에서 많게는 1000시간까지 요구를 하고요. 그럼 그건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근데 입사가 그래서 제가 1년에 어느 정도 비행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국내 이렇게 순항하고 돌아오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그 파일럿 분들이 꼭 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지금 질문이 조금 아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아, 이해가. 아니, 그거 다,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시고 왜 이걸 이해. 정말 죄송한데 미국 어려운 건 다 이해하시고. 근데 제가 잘못했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요겁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뭐냐면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한두 시간 운항을 하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네, 그 비행은
역시 프로페셔널 조종사들이 탑승하는 맞아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훈련 비행을 얘기하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훈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 됐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 예. 아니 제가 처음으로 충분히 이해를 못. 대화를 하면서 이직이라는 걸 생각해봤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래서 이직이 생각이 들 수 있구나. 아니 그 또 저 본인의 꿈이셨던 이제 항공사에 취업을 해가셔가지고 이렇게 승객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이륙을 할 때 그 기분이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기장 승격하고 나서 그러니까 기장이 되었을 때 그때 비행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뭐 날씨 뭐 그날의 뭐 이런 거 다 좀 컨디션이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날 따라 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예뻤어요 하늘이. 아 그래요. 그리고 기장 승격을 위한 훈련이 굉장히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다 마치고 딱 기장이 됐을 때여서 그런지 저의 스킬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비행을 할 때 내 스스로 이제 저 스스로도 느낄 정도이기도 한데 이제 승무원분들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승객분들이 너무 착륙 접지가 부드러워서 착륙하는지도 몰랐다. 주무시다가 그냥 내리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너무 안정적으로 부드럽고 모든 운항이 순조로웠다. 순조로웠고 이 착륙만 가지고 사실 비행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없죠. 어쩔 때는 조종사가 일부러 조금 세게 접지할 때가 있어요. 왜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활주로 노면 상태가 안 좋거나 근데 그러면 오히려 좀 세게 접지.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부드럽게 접지하려다가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바람에 쓸리거나 저는 나오시니까 그걸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화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기장님이 갑자기 뭐 총에 맞아서 기장님은 이제 돌아가셨어. 네네네. 갑자기 그 히어로, 그 주인공이 비행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맞아요. 관제탑과 교신을 하면서 네, 뭐 누르고 뭘 누르고 자, 그 위치에 빨간 버튼이 보이죠? 예, 막 비상 착륙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 항공에 대해서 모르는 승객이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이제 승객 중에 아픈 사람이 발생했을 때 의사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을 찾듯이 네. 뭐 기장 부기장이 있는데 둘 다 갑자기 뭐 사고가 났어. 쓰러졌다 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마 비행하고 관련된 직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을 찾을 거예요. 승무원분들이 관제사분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 기종에 해당되는 조종사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통신하면서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버튼 막 이렇게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으나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Miami Center, King Air 559er Delta Whiskey. Air 559er Delta Whiskey, Miami Center. Here's your loud and clear. How me? I got declared emergency. My pilot's unconscious. I need help up here. Roger, and are you a pilot? My pilot's deceased. I'm a single engine. I need a King Air pilot to talk to. All right, all aircraft stand by. Disengage the autopilot. We're going to have you hand fly the plane. A slight descent. We're going to get you down to 11,000. 11,000. Do you want me to change the power setting on the throttle? Whiskey. Pull back slightly on the throttle and just ease over the yoke gently. Wind check again. 340 at 3 knots. It's almost come. That's what you want, Bard. 9 Delta Whiskey, the runway's all yours. Nice work. Thank you. 초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 아버지가 파일럿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그 비행기 안에서 주는 초콜릿이나 이런 거로 좀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런 좀 베네핏 있지 않습니까? 또 베네핏이에요. 아니 그래도 야, 나는 그 예추업 얘기해서 그냥 거기서 끝나줬대. 또 베네핏을 얘기해. 네, 아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항상 그 저 조종사분들 끝나고 나갈 때 그 봉투 같은 거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조종사분들도. 그 무슨 좀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뭐 조종사뿐만 아니라 일단 항공사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들은 일단 비행기표를 저희가 받아요. 가족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몇 장이 나옵니까? 그게 이제 왕복으로 보통 한 5장 정도씩 인당. 인당 5장씩. 그렇죠. 그 표의 문제는 승객이 꽉 차 있으면 쓸 수가 밀립니다. 그래서 공항에 막 이제 준비하러 나갔다가 여행 가자 이러고 나왔다가 뭐 한 2자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위바위보에서 2명만 가고 나머지는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제 공항을 아, 좌석에 여유가 있어야만 그렇죠. 5장이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 이게 이제 국내 항공사에 그렇게 잘 계시다가 네. 그게 또 중국 그 항공사로 좀 이직을 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단 제가 많은 나라에서 온 기장들과 같이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군사관학교 때부터 또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신체 검사에서 그러니까 비행 훈련을 받기 전에 했던 모든 과정들에서는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항공 산업이 굉장히 붐을 이룰 때여서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뭐 중동이나 외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한국인 기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으시죠. 예, 그래서 예. 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경쟁률도 좀 세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항공사였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중국 항공사로 이직을 하신 거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렇게 또 좀 힘들게 또 이렇게 이직을 결정을 하시고 네. 3년밖에 또 안 있다가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계획돼 있던 휴가였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휴가를 나왔는데 네. 그때 코로나가 상황이 이제 굉장히 안 심각해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그 외국인 기장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 있는 기장들은 일단 복귀하지 말고 말아라.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냥 이제 뭐 한두 달이면 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5월, 6월, 7월 막 이제 계속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2020년 이제 11월에 이제 해고 통보가 왔어요. 해고 통보가 왔구나. 네. 1월 23일 날 나왔는데 지금까지 되게 거기 있는 뭐 릴리즈 레터 그걸 받은 거죠. 너를 보내줄게. 그 레터를 보낸 사람이 또 공교롭게 입사 시험 볼 때 Congratulations, Captain 하고 저한테 이제 합격 소식을 알려줬던 인사과 직원이 그 친구가 이제 릴리즈 레터를 보냈더라고요. 왜? 난 정말 비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뇌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쌓아 올려 왔는데 그게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비행을 계속 못하게 되는 느낌? 아나분께서는 뭐라고 좀 우리 유진 씨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딱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가족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중국으로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로 이직을 결정하게 되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은행에서 인사 담당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지금 결국 이제 경력 단절이 됐잖아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공사에서 그렇게 이제 해고를 당하시고 네. 창업을 이제 그래서 하시게 된 거군요. 제가 창업주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저 선배가 그러니까 작년 7월 정도부터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와서 일을 하지 일을 해보자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연구소 랩실에도 있었으니까 비행하기 전에 네. 그리고 항공교통 분야에 연구를 했었으니까 거기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제 10년여간 쌓았던 그 실무가 이 연구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연구 일을 시작해 보니까 이게 또 나름의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제가 많이 쓰인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스타트업에서 혹시 대표직을 수락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좀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일럿 때 수입과 지금의 수입을 좀 비교를 한다면 지금 그래도 대표님이신데 네. 대표이긴 한데 이제 아주 영세한 이제 작은 스타트업이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들 또 월급도 줘야 되고 제가 제 월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비행할 때 월급은 워낙 또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럼 파일럿 때가 훨씬 수입이 좋으시군요. 그쵸. 예, 지금 10분의 1 정도. 진짜.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네. 저는 왜냐면 이 정도로 날 줄 몰랐는데. 그래도 대표님인데. 사실 저는 이제 10분의 1이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보다 보니까 시계가 파일럿 전문 시계거든요. 맞아요. 이 시계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좀 수입이 괜찮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샀던 겁니다. 그때 옷도 그렇고 딱 그때 사셔.